6.3 지방선거 뭐 D-가 이제 시작됐어요. D-100, D-99, 오늘이 D-98인가요? 자, 이 지방선거를 장동혁 대표부터 이재명 독재 정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선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이 선거 준비 상황, 지금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가 공관위도 구성하고 인재 영입위도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천 원칙들이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해찬 부원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공관위가 출범을 했고요. 뭐 다소 어려운 뉴스도 있었지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천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정현 위원장은 현역들 기득권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더라도 정말 치열한 토론이나 예선을 거쳐서 공천을 주는 거지. 나 현역이고 나 지금 시장 도지사니까 당연히 이거 내 거지 하는 기득권을 깨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당은요. 이재명이는 돈도 쓰고 막 이상한 행정통합 그거 뭐 광주 전남에는 막 20조 세금 몰아주는데 대전 충남 대구 경북은 허울뿐인 법안 만들어서 갈라치기 하고 막 온갖 술수를 쓸 수가 있어요. 야당은 인물밖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야 이거 현역이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하면 뉴스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현역들 중에 정당 지지율보다 자기 개인 지지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목을 쳐내서 교체해야 네. 뉴스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부상하고 거기에 대한 이정현 위원장의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인물 경쟁으로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지금 뭐 당내 이게 시끄럽고 저거는 아직 지방선거 후보 경선 모두가 안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예. 3월부터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후보 누가 되느냐에 다 집중합니다. 충남, 충북, 대전 어떻게 되는가로 다 집중됩니다. 대구, 경북의 혈전으로 다 집중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감동적인 신선한 드라마를 국민들께 줄 수 있느냐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장동혁 대표는 무엇보다 내일은 파는 사람 잘라라 이러고 있거든요. 저 당대표가 저런 이야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은 자기 측근 한 명이라도 더 꽂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장동혁 대표는 그런 사람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기득권 정치권에 빚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현역 중에 장동혁 도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구 갔는데 대구 시당에서 공지도 안 해가지고 사람 한 30명 있었대요. 전당대회 후보 때. 장동혁 안 될 줄 알고. 빚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어떤 과감한 공천 혁신이 저 민주당은 이제 누가 또 돈봉투 갖고 가나 싸움이라면 우리는 그 혁신의 싸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이번 공천에서 얘기한 게 돈 생각하지 말고 돈 뭐 조금이라도 문제 나오면 다 징계해서 자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자기 이름 팔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진짜로 지켜진다면 대한민국 사상 유례 없는 공천이 될 것 같아요. 아하,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방선거라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하고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나눠져 있고 네.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과연 장동혁 대표가 지금 표방한 얘기를 잘 지킬 것이냐. 이게 뭐 양쪽 당 모두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은 뭐 김경 강선으로 드러나 버렸죠. 돈 공천하는 게. 예. 네. 근데 국힘은 그럼 과연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을 안 했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지만 워낙 흉흉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양쪽 당 모두 다 돈 공천했다라는 게 그동안의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였어요. 근데 진짜로 돈 공천을 안 하면 당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들이. 공천 받은 당사자들이 진짜 돈 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지난번엔 돈 내고 했는데 이번엔 돈 안 내고 왔다?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지역에서의 민심이 좌우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중앙당에서 얘기하는 이 공천 관리의 근데 사실 중앙당 공천 관리할 때는요, 돈 공천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다 경선하니까, 네, 돈 공천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돈 공천 문제는 시도당 공천이 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도당의 돈 공천을 영남 지역부터 원천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진짜 공천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네. 그런 식의 어떤
근본적인 혁신이 없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그 대선 대통령이 그 우리가 아닌 상태에서 야당 선거에서 선거는 여당이 얼마나 잘못하냐 잘하냐 이거를 평가하는 거지 야당이 잘하냐 못하냐 평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이재명이 지금 뭐 그 가장 믿고 있는 거는 그 6,000포인트인데 6천 그 오늘도 기사가 났지만 지금 주가가 떨어질 것에 베팅하고 있는 게 150조가 넘거든요. 글쎄 그렇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모든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수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실체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 6월까지 못 간다고 보고 주가 떨어지고 또 그리고 관세 타격이 본격적으로 오고 또 한미 연합방위 체제가 무너지고 한미일 연합방위 체제가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선거 환경은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데 그만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국힘의 준비 태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 중에 그 주가 얘기는 제가 엊그저께 그 주식 전문가랑 잠깐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 결론은 간단해요. 지금의 이 주식 광풍은 이미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의 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는 팔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 들어간다? 이게 뭐 주식이 막 될 것 같다고 새로 들어간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거가 150조. 네. 예, 이게 지금 주식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들은 진짜 심각하게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 공매도 대기 자금이 150조라는 네. 건데 네.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예, 그거 제가 첨언하는 걸로 하고요. 예, 말씀하시죠. 지방선거에 투표를 누가 하러 나가겠습니까? 가령 대통령 선거면 너도 나도 투표 한번 하고 싶죠. 내 손으로 대통령 후보를 찍는 거니까 그죠. 뭐 국회의원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투표율이 그래도 높습니다. 지방선거는 그럼 누가 투표를 하느냐? 강성 지지층들이 투표하는 겁니다. 이건 좌우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 후보 찍는 거고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은 그날 소풍 가지 않고 피크닉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투표장을 갑니다. 그날 지방선거 하는 투표하는 날은 사실은 중도는 다 놀러 갑니다. 이게 지방선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투표율이 낮잖아요. 역대 지방선거 보면은.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뭐 중진들이나 뭐 대안과 미래나 친한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방선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좀 망칠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방선거 가서 투표할 사람들은 장동혁 지도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요거를 좋은 포인트로 삼아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잘 치려면은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출제 경향을 장동혁 당대표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기자회견문에 나오면 한 10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이거 이번 지방선거 공천 출제 경향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거기 보면 뭐 대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이 답을 줬어요 이미. 근데 이런 출제 경향을 모르고 나중에 공천 인터뷰하러 갔다가 비상계엄은 내란일 수도 있어 이러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거. 그래서 저는 그 출제 경향을 장동혁 대표가 제시해줬다. 저는 제일 마지막 10가지 포인트 그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제도권 밖에서 투쟁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국민의힘 깃발 아래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 겁니까? 지금 성 밖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지금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주를 아주 막 능멸하고 멸시하고 하지만 성 밖에 있는 성주를 만든 사람들은 이 장동혁 대표의 이번 출제 경향 메시지 여기에 주목하면은 지방선거 투표날 전부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이니까 우리 이영풍 대표님 말씀에 반론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살살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난 지방선거도 50% 투표율이었기 때문에 네. 전통 지지층의 결집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총선의 성격과 대선의 성격과는 좀 다르죠. 그 75% 투표하는 대선이랑 50% 투표하는 지방선거는 전체 전략이 달라야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도 우리 지지층 결석을 충분히 했고 다졌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 아닌 좀 애매한 사람들 그걸 뭐 중도로 표현하든 저관여층으로 표현하든 산토끼로 표현하든 또 잡으러 나가긴 나가야 돼요. 그걸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걸 나가러 가다 보면 약간은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또 영입하는 사람 하나 내 마음에 다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단어 하나에 꽂혀서 뭐 말 한마디에 꽂혀서 이 사람 왜 데리고 와에 꽂혀서 우리가 장동혁 대표 흔들어 버리면 그냥 안팎에서 공격받고 양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문용어로. 양방에서 공격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가 예방 주사도 좀 놓아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만하면 여러분 더 이상 장동혁 의심할 필요 없이 잘했잖아요. 그러면 3, 4, 5월에 약간씩 그래도 중도를 공략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움직임을 취하거나 할 때 너무 민감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래 가서 그래. 이겨와라. 나 너의 진정성 의심 안 한다. 예. 일단 이겨와라 라고 좀 너른 마음을 갖는 준비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이영풍 대표에 대한 반론이라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저 한번 주장하셔야 되겠어요. 아, 저는 저 100% 수용하겠습니다. 살살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또 이번 그 선거에서 흐름 중에 장동혁 대표가 그 잡고 있는 그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 중심으로 다 모여서 이재명과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네. 늘 선거 때 그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걸 잘 안 지켜요. 국힘에서 잘 안 지켰는데 네네. 내일 지금 그 야권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4당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뭐 자유화혁신 자유통일당 뭐 자유민주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당이 같이 이제 함께 투쟁하자는 거를 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떤 사인이라고 봅니다. 이 넷이 모였다는 거는 지금 그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조정훈 의원이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장동혁 지도부와 그 사당과 뭔가 케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아스팔트 세력이 정말 그동안은 국힘하고 상당히 괴리를 보여왔는데 이번만큼은 아스팔트 세력이 전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신뢰를 해줘가지고 한번 지방선거에서 우파가 총결집하는 자유우파가 총결집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 되면 총선 때도 같이 가고 대선 때도 같이 가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 저쪽은 지금 분열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뭐 친명과 친청이 지금 완전히 사생결단하는 분위기고 김어준하고 개딸들이 싸우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쪽은 지금 똘똘 뭉쳐가는 분위기니까 선거 흐름은 잘 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아까 이제 그 두 분의 토론에 약간 참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게 해주세요. 이번. 예. 저 장해찬 부원장의 의견에 반대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농담입니다. 예. 저는 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하고 김민수 최고가 이제까지 국민의힘에서 본 적 없었던 멋진 중도 포섭 전략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왼쪽으로 가서 예를 들면 우리 강성 지지층이라 뭐 전통적 지지층을 실망시켜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더 뜨거워지게 하고 그런 것들로 저는 김민수 최고가 평소에 많이 했던 표현은 거기에 어떤 지금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치라는 건 질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질량, 우리의 몸집을 키워야 된다. 그럼 중력이 더 커져서 중도가 우리 쪽으로 딸려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뭐 아주 뭐 극단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우파 이념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아주 강하게 이제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1월 달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짝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뭘 했냐. 대중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중국과 관련된 이슈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뭐 여론 조작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 댓글 국적 표기도 안 하고 있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 당시에 트위터가 그걸 하면서 몇 가지 잡아낸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공감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지방선거의 투표권 상호주의로 하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지금 투표를 못 하는데 왜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하냐. 이걸 딱 제시를 했을 때 그때가 아마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1월 초에 그랬었고 이제 그런 흐름에서 또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이슈 그 누구보다 잘 싸우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스레드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이제 반응을 보면 제일 좋은 반응 받는 게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딱 이렇게 부동산 이슈 가지고 반박을 했을 때 그때 굉장히 반응이 뜨겁고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크리티컬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실효적인 어떤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충분히 중도
정도까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같이 병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 이거 하나만 첨언해도 될까요? 강용석 우리 수석 부회장님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지들이 중도로 외연 확장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사촌 정당, 육촌 정당, 팔촌 정당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자유민주당, 자유와혁신,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사촌, 육촌, 팔촌이잖아요. 저 2008년도 18대 국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보수 계열 정당이 한나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185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촌, 육촌, 팔촌들끼리 득표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평정돼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국민의힘 배지들이 상당히 사촌, 육촌, 팔촌 정당들에게 자꾸 척을 지려고 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어떤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스스로 가두리를 쳐버린.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 체제와 어떤 케미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일 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나 등등 뭐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저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다. 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도권 밖에서 투쟁하시는 분들 국민의힘 깃발 아래 다 단일 대우로 대동단결해 주세요. 그 사인이죠.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럼 저도 잠깐 토론 좀 참여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 진행하시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진행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장동혁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뭐냐면 지금 아까 우리 저 화면에도 잠깐 나온 내일 있을 그 우리 우파 4당 그다음에 또 광장 세력 네. 이들을 집토끼로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전략이 달라져요. 물론 산토끼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집토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또 전략이 달라질 건데 이 국민의힘은 되게 그 집토끼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동안 그랬어요. 네. 근데 과연 이게 집토끼일까? 이를테면 자 보세요. 자유통일당이든 자유혁신당이든 자기들이 지방선거에 후보를 안 냈어. 뭐 낸 데도 있지만 안 낸 데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안 낸 지역에 그 당협위원장들이나 당대표가 우리는 후보를 안 냈지만 국민의힘 후보 찍으러 선거장 투표장에 갑시다라고 할까? 아니 뭐 지도부가 또 설령 그렇게 주장을 해줘도 실제로 자유통일당 당원이나 자유혁신당 당원이 그래 뭐 우리는 비록 후보를 못 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니까 난 투표하러 가겠어라고 움직일까? 저 그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도 이전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단일 전선은 두 가지 전선인데요. 하나는 우리 국민의힘 자체의 단일 전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유파 진영 전체의 단일 전선이 그 다음에 필요합니다. 중도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이를테면 이 우파 4당이나 광장 세력을 다 배제하고 국민의힘만 똘똘 뭉쳐서 뭐 뭉친다고 치고 국민의힘만 똘똘 뭉쳐서 요거 제외하고 중도로 그냥 나간다? 거기서 얻을 중도표 한번 대충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 우파 4당과 광장 세력과 진짜 실질적인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표가 집단적 조직적으로 함께 할 때의 득실을 생각하면 답은 금방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우파 4당이 지금 벌써 몇 달째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국민의힘과 함께하자. 심지어는 지난주에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가자고까지 하는 말이 나왔어요. 4당 대표 연석회의에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일 대우, 그러니까 국민의힘 단일 대우와 그걸 뛰어넘는 자유파 단일 대우, 이거 제대로 구축 안 되면 그 다음엔 중도 백날 나가봤자 소용없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건
옛말에 있습니다. 그 큰 집이 조금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큰 집이. 저도 토론이니까 반론을 좀 더 하면요. 제가 뭐 이게 여러분들의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토론회니까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저 좌파 세력을 보면요. 이재명 대선 때 저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이나 이런 데가 뭐 다 단일화 하겠다고 막 했어요. 근데 이재명이 그 김재현 그 옛날에 통진당 국회의원 했던 진보당 대표 그 여자 정치인 있잖아요. 투샷 잡히는 게 이재명한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들 생각했을 때 선거에 도움 안 된다. 보통은 당대당 단일하면 후보끼리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했어요. 그냥 이재명 없이 민주당 관계자들이랑 당대표에서 사진 찍고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진보당 입장에서는 굴욕이었을 겁니다. 근데 큰 집이 양보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진짜 중요한 승부에서 좌파들은 내가 낸데 나 이 정도 대우해줘 안 하고 그런 것도 접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또 자기들이 국회의원 몇 석도 양보받고 명맥을 또 이어나가고 중요한 선거 때는 또 힘을 합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직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우리 보수가 힘을 하나로 뭉치고 똘똘 뭉쳐야 된다는데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큰 선거 중요한 선거에서는 광장의 세력도 내가 난데 나 이 정도 대우해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국민들 눈에 되게 좋은 그림으로 서로가 잘 합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좀 같이 할 필요도 있다. 반론 반론이 제가 반론 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반론 살살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야사당 있잖아요. 내일 기자회견하는 야사당이 이제 그동안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이 야사당도 명맥을 조금씩은 유지했지 않습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근데 큰 집에 가면은 뭐 소고기국이라도 좀 내놔야 됩니다. 친척들이 오면 뭐 소고기국에 뭐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이라도 한 그릇 내놓으면서 좀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 여기 왜 왔어? 너 요즘 살림살이 궁한 모양이구만. 오지 마. 놀부 마누라처럼. 그렇게 하면은 밥주걱으로. 마음의 상처를 엄청 받아온 게 사실이에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큰 집이 조금 흰 쌀밥에 소고기국이라도 한 그릇 내놓으면서 좀 달래야 되고요. 아까 말씀 그 참 잘하셨는데 절대 그 올드 미디어 앞에서는 인상을 찌푸린다든지 뭐 싸운다든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쇼를 해야 돼요. 쇼. 이재명 민주당 세력 잘하잖아요. 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싸움하는 거 이런 거 저 뒷방 가서 거기 서로 뭘 하든지 간에 거기서 격렬한 논쟁을 하되 절대 올드 미디어 앞에서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러분께 좀 문제 제기 겸해서 지금 여기 박근혜 성공 비법이라고 아까 댓글을 바로 올리신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그 거의 유일무이한 지도자가 장동혁 대표잖아요. 뭐 대권주자, 차기 대권주자, 지주도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면 박근혜 성공 비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2012년 대선 때 과반 이상을 넘어서 52%로 유일하게 그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중도를 확장시킨 후보예요. 그렇죠. 52%니까. 그런데 그때 박근혜 후보가 이 중도를 향해서 달려갈 때 후보가 된 다음 날부터 중도를 향해서 달려갔거든요. 홍대 앞으로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다들 그랬냐면 박근혜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어. 라고 하는 식으로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저 좌파 것들이 문재인 때 인이 네 맘대로 해 하면서 뭐 조건 없이 지지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냥 국민의힘 보고서 조건 없이 국힘 네 맘대로 해는 안 돼 지금. 아니 국민에 얼마나 쓰레기들이 많은데 우리 아무리 자유표가 궁해도 국힘 네 맘대로 해는 안 돼요 지금은. 해도 안 돼. 그런데 장동혁 네 맘대로 해는 돼. 그래서 제가 장동혁 스타 마케팅으로 가야 된다. 장동혁 네 맘대로 해라는 말이 유권자들 입에서 나오면 중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우리 자유파가 꿈쩍도 안 한다. 아까 우리 장해찬 부원장이 이제 그런 취지로 앞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중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니고 장동혁 스타 마케팅을 제대로 하면 그럴 때 자유파가 오히려 박수 쳐준다. 그리고 오히려 목소리 줄여준다. 그게 박근혜의 성공 비법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자유파 국민들의 테스트는 이미 이제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건 저는 두 가지를 봤거든요. 그 하나는 한동훈을 확실히 잘라낼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매듭을 짓고 갈 거냐. 요 두 가지였는데 그 자유파 국민들이 바래왔던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를 정확하게 장동혁 대표가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자유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보답해야 될 시기가 왔다. 앞으로 3개월 동안만큼이라도 장동혁 대표를 적극적으로 정말 그 무한 신뢰를 해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의외로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네. 장동혁 대표 그 아마 지금 국힘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4년 5년밖에 정치 안 한 사람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이 어떤 멘트 관리도 그렇고 표정 관리도 그렇고 아주 그 이게 노회한 의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노회함이 얼굴에 너무 드러나거든요. 그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비호감이에요. 김무성, 유승민 아무리 뭐 이렇게 착한 척 하려고 그래도 이 그 노회하고 노욕 이런 게 얼굴에 그냥 드러나잖아요. 홍준표 지금 뭐 아무리 그 맞는 말 가끔 하거든요. 그래도 맞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그런 어떤 그 이미지인데 이미지 면에서는 자유파에서 보기 드문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는 가장 그 이미지상으로 국민들한테 호소가 하고 가까이 갈 만한 또 이재명의 그런 탐욕스러운 이미지와 대비되는 어떤 네. 청순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청순한 이미지가. 네, 그게 충분히 우리가 스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청신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예 혁이 네 맘대로 해를 지금 이거 외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예. 지금 같은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우리 애국 시민들이 계속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나 얼만큼 사랑해?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사랑한다고 외쳐줘. 이걸 외쳐. 날 사랑하면 이걸 외쳐줘.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 그 심정 너무 잘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뒤통수를 많이 맞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다 이제 우리 정치를 오래 보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정도까지 배신 안 하는 사람 없었다.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발표. 그거는 완전히 파격적인 그 정도까지 당원의 마음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 심지 자체가 그런 것이고 이런 것 우리가 사실 어떤 표현을 해줘보다는 행동에 좀 집중을 하자. 행동을 보면 사실 거기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줘라고 하는 것보다는 뭘 하고 있는 걸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지금 구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또 유튜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우리 애국 시민들도 척하면 척하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외친다고 해서 그게 구현되는 게 아니라 그걸 구현하기 위해선 외치지 않아야 될 전략적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때가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난주 금요일에 확인을 했으니 뭘 하면 되냐? 힘을 실어 줘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정말 뭐든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 보면 그러면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를 그동안 몇 달 이렇게 봤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6개월은 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방송 한 2만 명 보시잖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영남 출신입니다. 말을 하면 직설적으로 해요. 배가 고프다면 너 배고프나 밥 먹으러 가자. 딱 이렇게 합니다. 근데 충청도 분들 장동혁 대표는 충남 보령입니다. 완전히 오리지널 충청도 분이에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제 그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무소속 출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한동훈 씨가 뭐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남 출신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출마요. 그 떨어집니다. 100%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의 화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 왜 당대표 됐는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하실까. 뭐 근데 지나고 보면 아까 우리 강용석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했잖아요. 한동훈 잘라냈고 김종혁 날리고 지금 배현진까지 가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다 해요. 근데 그 화법이 충청도식 화법인데 제가 발견한 건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배려하는구나. 배려하는 화법이 있습니다. 직설적인 화법은 힘은 있지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곡한 어법은 그래요. 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장동혁을 스타 마케팅을 하려면 이 화법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나온 뉴스 중에요. 그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라고 돼 있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서울과 경기와 부산에서만 새 얼굴을 낼 수 있다면 뉴페이스 전략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까 우리 장해찬 부원장도 그 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역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상대지수 정당 지지율 상대지수를 조사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당 지지율보다 후보 현직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는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오세훈입니다. 서울의 오세훈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박형준도 좀 떨어지는데 그런데 요즘 박형준은 뭐 부산 선거 준비하느라고 그런지 일체 무슨 당 내에 이러저러한 분란에 지금 끼어들질 않아요. 네. 근데 오세훈이는 지 선거는 아예 뒷전이고 지금 한동훈이를 대신해서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선봉장처럼 지금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세훈이를 과연 경선에 끼워줘야 되냐 할 정도로 좀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워낙 심대한 이 해당 행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역시 모든 선거의 1차 관건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특히 우리 야당이니까 지금은 이게 뭔가 이 선거 주도권을 잡고 갈 텐데 이 문제 관련해서 공천혁명을 어떻게 우리가 해낼 거냐 이렇게 좀 논의를 좀 좁혀서 말씀하신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해찬 부원장은 당직자니까 좀 얘기하기 불편할 것 같으니까 뭐 제가 좀 그렇게 하시죠. 싶은데 그 사실 이번 공천에서 그냥 이미 11군데 그 현직이거든요. 네. 그 17개 중에 11군데가 국힘 현직입니다. 네, 대구는 홍준표가 빠졌기 때문에 원래 12개 됐었는데 11개입니다. 한 명이 빠져서 11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가 왜 치열하냐? 현직이 비어있기 때문에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역 의원들도 다 나가려고 그러고 어차피 의원 배지 띄고 경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들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치열하다. 그러니까 뭐 대구에 꿀 발라냈냐 그러지만 꿀 발라놓은 게 아니라 비어있으니까 치열한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뭐 누가 됐건 간에 국민적 감동이고 뭐 어떤 뭐 드라마고 쓰여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서울, 경기, 부산에서 그 현직자를 바꿀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부산 지금 박형준 시장이 뭐 직접은 그 참여를 안 했지만 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권이 지금 나서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세훈과 박형준은 지금 저쪽 한동훈하고 같은 배를 탔다 이렇게 보고 저는 오히려 이 드라마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세훈을 컷오프를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저는 들렸는데 컷오프 말고 경선을 하되 지난번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장관을 이겼듯이 당원들의 힘으로 이 후보를 교체하는 이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가 완성이 돼야 당원들이 자기들이 뽑은 후보를 꼭 당선시키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에서 우리 진짜 자유우파 국민들이 박형준과 오세훈 같은 중도 사쿠라들을 바꾸고 진짜 제대로 당성이 강하고 정말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울 수 있고 그걸 당선시킬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공천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서울은 우리 강용석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100% 동감합니다. 당원들의 손으로 갈아치우는 그래서
본선 게임에서 정말 당원들이 더 신이 나서 투표장으로 몰려가는 이 드라마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지금 서울과 부산을 좀 비교해 보면은 서울은 이 대타들이 좀 있습니다. 오세훈이 아니더라도 뭐 신동욱이라든지 뭐 또 뭐 조정훈이라든지 뭐 나경원이라든지 후보 선수가 있어요. 경기 야구 경기 보면 후보 타자들이 있으면 좀 주전을 한 번씩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오세훈은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용석 수석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고민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이 지금 저 여론조사 해보면 전재수한테 많이 밀려요. 밀리는데 후보 선수가 있냐? 벤치에 후보 선수가 별로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지금 부산 시민들, 부산 유권자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이거. 아, 좀 어디 좀 싹박한 좀 후보 선수 없나? 지금 주진우 의원이 지금 조금. 두 분 있잖아요, 두 분. 이영풍. 저는 당직자는 아니지만. 이영풍, 장해찬. 저는 부산.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좀 나가시는 분들 열심히. 장해찬 그나마 간신히 부원장했는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까지 사퇴시키시라고. 아니 말씀을 안 하시는 분과 관심. 아니 어쨌든 지금 주진우 의원이 뒤늦게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부산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은 당협위원장들이 박형준 시장하고 그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타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이제 99일 남았는데 이 부분은 서울과 부산에 약간 좀 다른 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솔루션을 가져가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다.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건 그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라 그랬는데 우리 이영풍 대표는 나는 아닙니다 했으니까 장해찬 부원장은 혹시 생각이 있으세요? 아유 뭐 저는 예전에는 고민 좀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고민은 했네? 그러면 고민했었어요. 고민 분명히 했어. 근데 이 기득권 정치의 벽이 진짜 높은 게 시장 선거를 나가려면 당에 내는 여론조사비만 1억이 넘는데요. 기타급 말고 경선 여론조사를 후보들이 소위 뿜빠이해서 내야 되는데 그렇지 경선을 하려니까 경선 통과하는데 한 어쩔 수 5억 들죠. 그게 그렇다고들 하고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여론조사비만 1억 1억 5천을 내야 되니까 당에 내야 되는 돈. 이게 국회의원 배지가 없으면 원내에서 도전하기는 진짜 쉽지 않은 그것 또한 기득권 장벽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선에서 일정 이상 득표가 나오면 왜 선거 보전해 주는 것처럼 당에서 그 여론조사비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원외 신인들이나 이런 사람도 나오지 않느냐라는 생각. 이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국힘을 위해서 좀 그런 제가 아젠다도 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던져드리고 싶고. 네네.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 특히 저는 제가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 사설에 2번이나 등장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뭐 가문의 영광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기는 한데 결과는 뭐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지만 저는 경선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컷오프 시켜라 하는 박사님 말씀도 제가 어떤 심정이고 그거 공감하는 당원들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경선에서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 때 그 당선된 선출된 최종 후보한테도 엄청난 정당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서사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서울은 은근 박진감 넘치는 경선이 될 것 같아요. 신동욱 의원이 결단할 것 같고 안철수 의원도 약간 고민을 이제 깊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서울시장 나가는 쪽으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부산은 좀 김 빠진 경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부산이 이렇게 김 빠진 경선이 되는 게 뭐냐? 부산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제일 후져서 그렇습니다. 김도우 의원 안 나온다요? 네. 부산에 친한계 의원들이 제일 많아요 보면. 정성국, 정연욱 뭐 이렇게 조경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은 이번 시장 선거도 시장 선거지만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다 바꾼다라는 마인드를 우리 당원들이 좀 가지면 좋겠어요. 아니 저 부산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부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부산이 원래 이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은 원래 일단 대놓고 돌기어가는 이런 기질이 있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외군이 쳐들어온다, 일본군이 쳐들어온다 이러면 다 그냥 집에 있는 대나무 짝대기 들고 나서 싸우는 그런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 표현이 토론 잘하다가 표현이 부산 얘기 나오니까 사심이 확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많아요. 부산의 배지들 저 다선 의원들이라고 하는 저도 뭐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뒤로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실제로 예, 부산의 시내에
그 정발장군 동상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정발장군으로는 모르시겠지만 그 일본군들이 동래 포구 쪽으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나가서 싸워서 전사한 장군이고 또 저 부산 시청 앞에 광장이 송사영 광장. 그렇죠. 예, 송상현 정발. 예. 그 분도 임진왜란때 제일 먼저 이제 전사한 지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인들의 그런 기질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요즘 와서 왜 이렇게 되냐 지금 한탄하시는 예.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방송 부산 분들도 많이 보는 걸로 제가 압니다만은 부산의 기질과 좀 맞는 정치인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좌파 진영에서 많이 흡수해서 가버렸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파 진영에 있는 국민의힘 배지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이 기질을 좀 스폰지처럼 빨아주세요, 제발. 예.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이건 뭐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혹시나 싶어서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선거 보이콧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선거 보이콧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날 선거해봤자 뭐하냐. 부정선거 때문에 다 질 텐데 차라리 선거하지 말자. 이런 아주 좀 원초적인 부정선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장도혁 지도부의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아까 우리 장해찬 부위원장은 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한두 개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선거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선거 보이콧 어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대담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마디로 딱 정리하더라고요. 선거 보이콧이요? 뛸 듯이 기뻐할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뭐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의 그 선거 준비 과정이나 정치 과정이 또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자유파 국민들이 유일하게 그 정보를 얻고 또 판단에 어떤 그 도움을 받는 이 자유파 유튜브 진영 안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초반에 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자유총이나 자유파 유튜브들이 모두 좀 책임성 있게 이런 이후의 상황, 꼭 선거 보이콧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변동 상황에 대해서 좀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문제 의식을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대자유총에 요청을 하고 계세요. 이 점과 관련된 토론을 좀 마무리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애국 시민들이요 선거 보이콧의 논리를 조금 더 들어보면 금방 다들 아 저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냐 선거 보이콧 이야기하는 뭐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뭐 부정선거다. 이거 뭐 부정선거 막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거 보이콧 해버린다. 국민의힘이 선거 보이콧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자기들 혼자 선거를 치르면 이거 완전 공산당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놀래가지고 아 미안하다 안 한다. 그래 부정선거도 안 한다. 그래 선거 보이콧 하지 마라 라고 사과를 할 거라는 거예요. 공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지금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공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본질적으로는 선거 시기가 되면 자기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 다 어떤 일반 유권자들이 다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만일 투표를 안 하면 어떤 의미일까? 내가 투표 안 하는 게 보이콧일까?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뭐 그 전에 얼마나 투표를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투표를 안 한 사람으로 잡힐 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도 비판적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누가 이익인가? 예를 들어서 이 선거라는 게 최선을 뽑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차선을 뽑을 수도 있고 차악을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민하게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선거 보이콧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거 보이콧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가장 이득을 볼 것이냐?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파 진영에서 왜 나올까? 그 사람 작업하러 들어온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아니 한동훈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당대표였을 때 여당 대표이면서 대통령에게 수평적 당정관계 필요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비극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말이 그럴 듯하잖아요. 그죠? 당정관계는 수평적이어야 되고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 수평적 당정관계 이야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쪽은.
그 말은 뭐냐? 일종의 우파를 망치는 프레임이다 이게. 선거 보이콧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뭐 부정선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파 망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 선거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강남구청인가 어디서 이제 투표할 때 투표 참관인이 잡아냈습니다. 오전에는 자기 남편 주민 쪽으로 투표하고 오후에는 자기 주민 쪽으로 투표하다가 투표 참관인에게 잡혔어요. 그 여성이. 그분은 계약직 뭐 보건소의 뭐 계약직 직원인데 그 잡아낸 사람이 누구냐? 자유와 혁신 투표 참관인입니다. 근데 그 잡아낸 그 여성이 아주 젊은 여성인데 하루 종일 눈을 떼지 않고 투표하는 사람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란 것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뭐 자유당 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고무신 선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있었는데 이걸 잡아내느냐 마느냐 이건데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국민의힘 뭐 국회의원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다른 지역에 지금 유세 지원하러 가는데 거기서 전화 받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 각종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 중에 하나가 투표소 참관이 좀 시켜달라는 게 당원들 중에 민원이라는 거예요. 왜? 15만 원 주니까. 자, 그런데 투표 참관이라면 10만 원 줍니다. 10여만 원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았으면은 국민의힘 투표 참관인이 뭘 해야 됩니까? 자유와 혁신 투표 참관인처럼 하루 종일 매의 눈으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잡아내지 않고 맨날 앉아서 휴대폰 하고 있고 시간도 되기 전에 다 가버리고 이러면 부정선거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 보이콧 하자는 소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더 부정선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예. 액션이 뭐냐 그게 나와야 됩니다. 네, 뭐 선거 보이콧 얘기는 뭐 그렇게 길게 뭐 이렇게 토론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분이 하나만 충분히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대선 이겼죠. 음. 그 직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역대급 압승을 했잖아요. 자, 결국 우리가 걱정이 돼도 이 걱정을 집에서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영풍 기자가 말한 것처럼 현장에 있는 참관인들의 눈에 불을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표라도 더 넣으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 지방선거 승리처럼 우리의 승리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한 표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 이게 벌써 약속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이제 슬슬 우리 대자요청 유튜브 공동 생방송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마무리 말씀 시간을 좀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좀 우리 시청자들께 자유파 국민들께 호소하실 부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또 토론 과정에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 좀 보완도 하실 겸해서 제가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마무리 말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강용석 대표부터 시작하실까요? 갑자기 그냥 갑자기 마무리를 하라니까 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아니 근데 권유 대표가 도와주시겠다는데. 네,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번 지방선거 뭐 자꾸 뭐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진다 그러는데 네. 질 사람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네. 네. 아니 지겠다는 사람을 왜 시킵니까? 옳소. 이긴다고 하는 사람을 시켜도 이길까 말까 한 게 선거인데 이러면 진다는 사람을 왜 시켜요? 이 토론 중에 박수 치면 안 돼요? 여기는 박수 좀 쳐야 되겠다. 아니 장동욱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꾹꾹 참다가 한마디 했는데 아니 본인 선거 신경 안 쓰고 왜 지금 여기를 이러고 있느냐 그러는 건데 아니 오세훈 시장이 저러는 건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선거 안 나갈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죽하면은 뭐 예. 호사가들은 또 선거 안 나가고 질 것 같으니까 안 나가고 당권 도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한동훈이 나가게 됐으니까 본인이 당권이라도 잡자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그건 더 안 될 일이고 본인이 나와가지고 한번 표로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번 경선에서 진짜 드라마를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만들고 싶다면 정말 서울부터 시작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또 공격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간 이 대자유총에서 토론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고 그래서 그야말로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서 치열하게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 당심과 그 국민들의 이 관심을 모으고
그리고 진짜 당원들이 뽑은 후보가 반드시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북돋을 수 있게 정말 누가 꽂는 게 아니라 누가 꽂았는지 모르는 뭐 위에서 꽂은 후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후보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 당선을 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격자 K 권유 대표님. 예, 저는 우리 유권자들께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선거라는 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이게 비단 정치인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유권자들도 아주 전략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또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아주 잘 참여를 해야 된다. 그걸 생각할 때 1월 달에 탈당하셔가지고 책임당원이 있던 거를 이제 포기하신 분들은 불과 한 달 지나면 후회하실 거예요. 전략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지금 정치권에 뭐 여러 스피커들이 많은 말이 난무합니다. 어떤 스피커의 발언을 내가 무조건 맹종하겠다라는 뭐 자세가 아닌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내가 내 심지를 굳게 가지고 뭐 지금 어떤 뭐 특정 유튜버라든가 특정 스피커 혹은 심지어 특정 정치인에까지 뭐 맹종한다 혹은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태도보다는 자기 스스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거에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호소 드려봅니다. 네, 장해찬 부원장님. 네, 여러분,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장동혁 대표 개인의 정치적 명운뿐만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어서 110만 당원을 만든 우리의 정치적 명운이 다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고꾸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책임을 장동혁 대표와 우리가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뭐 배신자들 때문이다, 분탕질 때문에 졌다 해도 안 먹혀요. 선거 치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우리 110만 당원을 믿고 더 강하고 당당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새 길이 열려요. 그럼 시즌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안 부추겨도 알아서 당내 여론상 총선 공천도 하는 당대표로 연임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중요한 길목이 이번 지방선거거든요. 그럼 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한 표라도 주변 사람들 설득해서 10표라도 더 집어넣는데 이것저것 가리면 안 되고 일단 이기고 봐야 돼요. 이게 단순히 시장 한두 명 우리가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과 그 장동혁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어떤 이 정치 세력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변방으로 쫓겨나서 극우 취급을 받느냐, 그 분수령이 이번 지방선거에 달려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함께 공감하면서 이 지방선거를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3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장동혁식 화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해찬 우리 부원장에게 제가 장동혁식 화법으로 지금 조금 전에 그 댓글을 제가 봤는데요. 하이킥이라는 분이 쓰셨더라고요. 장해찬님, 영풍 기자를 하지 말고 회장으로 좀 불러주세요. 네. 네.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장동혁식 화법. 굉장히 권위적이시네요. 네. 회장으로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두 번째 장동혁식 화법입니다. 지금 애국우파 진영에 우리 목회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이만하면 저리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화딱질 난다고 당원 또 탈퇴했다가 다시 또 가입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여론조사 응하지도 못하고. 제가 이런 분들에게 장동혁식 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닥치고 투표장으로. 이건 이제 경상도식 화법인데, 장동혁식 충남 보령식 화법은 닥치고 투표장으로 하면 안 되겠죠. 투표장은 열려 있습니다. 그날은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